본 프로그램은 요리하는 수제 피자, 피자알볼로, 글로벌 빅데이터 마케팅 플랫폼 레드테이블, 치킨의 모든 것을 더하는 치킨플러스, 월드 넘버원 토스트, 토스트럭, 먹거리의 근원, 후드원, 기술과 과학이 융합된 친환경 조림 문화, 디포 인덕션, 초밥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카도 스시,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 세강 그린푸드, 너랑 나랑 먹는 퓨전 짬뽕, 니뽕내뽕, 문화예술 컨텐츠 연구소, 하트 플랫폼이 후원합니다. 공유FC 44차 테마 토론 스시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공유FC 44차고요. 스시편입니다. 예. 오늘 평소보다는 많은 분들이 안 오셨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또 새롭게 시즌 3 프로젝트들을 하게 되니까 새로운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포럼이 시즌 3가 지난달부터 시작을 됐는데요. 작년하고 달라진 게 월 2번 포럼을 원래는 초청 강연 혹은 저희 회원들이 발제하는 강연 형태로만 했다가 올해 시즌 3부터는 한 주는 강연 형태로 하고 한 주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토론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특히나 이 토론 형태로 할 때 집단 토론을 해요. 특정의 테마를 만들어서 저희가 토론을 진행하는데 이번에 진행할 테마 토론의 주제는 스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주제들도 많이 있어요. 뭐 커피, 햄버거, 피자, 뭐 다양한 주제들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무별, 뭐 마케팅, 점포 개발 이런 식으로 공통 주제로 이런 토론 형태의 포럼이 매월 이제 4주차죠. 2주차, 4주차 보통 저희 포럼을 하니까요. 예,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포럼이 사실은 오해도 많으실 수 있고 부담도 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주제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뭔가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앞으로 저희 그 업종이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이 방송 혹은 이 포럼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좀 높이고 건설적으로 저희 앞으로 포럼 그 프랜차이즈가 나아갈 방향들을 조금이라도 제시해 보이는 그런 형태로 진행고자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고자 합니다. 일단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저는 포럼의 시사입이면서 오늘의 테마 토론 스시편의 사회를 맡을 방수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유회사 지식마스터를 맡고 있는 이지숙이고요. 이 테마 토론의 공동 MC를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분 한 분 오늘 게스트 3분을 모셨는데요. 간단히 자기소개하고요. 이따가 자세하게 자기소개할 시간 따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시노백 셰프에서 초밥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두 번째 브랜드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양민호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스시 뷔페 브랜드 쿠쿠라는 곳에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 백인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초밥 전문점 스시웨이에서 살림을 맡고 있고요. 이런 첫 테마를 초밥 스시를 주제로 이제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함이 강민석님 맞으시죠? 예. 그래서 이쪽부터 스시노백 셰프의 양민호님, 그 다음에 쿠쿠의 백인욱님, 그 다음에 스시웨이의 강민성님 이렇게 3분 모셨고요. 저희가 전반전, 후반전 뭐 이런 형태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전반 시간대는 뭐 좀 스시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분들 또 참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또 직장생활 이야기도 좀 하고 자기소개도 좀 더 깊게 나눠보는 가벼운 시간으로 전반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브랜드 소개를 각자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저희 스시노백 셰프는요. 2012년 그 전북구청에 첫 직영점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까지 직영점 9개로 늘려가지고
운영을 쭉 해오다가 2014년부터 프랜차이즈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 2016년, 지금 2018년까지 약 98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요리사로 근무를 하면서요. 이제 두 번째 브랜드, 지금 백화점 식품관 내부에 들어있는 연어를 만드는 그런 일을 담당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브랜드는 스시 뷔페로 알려져 있는 쿠쿠라는 브랜드고요. 저희가 지금으로부터 7년 정도 전에 안산에 50평 규모의 안산에 1호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회장님께서는 프랜차이즈 개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신 건 아니고요. 개인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다가 우연찮게 한 6개월 정도 만에 흔히 대박이라는 상황이 벌어져서 지인분들한테 점포를 이제 주기 시작을 하셔서 점포를 한 30곳, 한 4년 만에 한 30곳 정도를 늘리시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109곳 이 점포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브랜드 특성으로는 저희가 직영점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일체적으로 다 가맹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매장을 가보신 분들은 좀 느끼시겠지만 여느 큰 프랜차이즈들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나 그다음에 외부 인테리어나 이런 걸 통일화시키는 것도 있고 음식들을 통일화시켜서 제공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도 있고 강점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매장마다 메뉴가 어떻게 프랜차이즈처럼 딱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메뉴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 인테리어도 지금 한 3가지 분류로 진행되어 있어서 자칫 저희가 매장에서 고객들이 연락이 온 부분들 중에서 이거 본사가 관리하고 있는 브랜드가 안 나,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정도로, 저도 프랜차이즈를 2008년부터 프랜차이즈로 종사하고 몰래업은 슈퍼바이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매장 관리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저도 갔을 때 우리 같은 브랜드가 안 나 하는 정도의 의문을 띄울 정도로 그 컨셉이 좀 많이 다릅니다. 컨셉이 많이 다르지만 지금 이제 3년 정도 전부터는 좀 체계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계를 잡으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말이 너무 계획적으로 하지 않아서 저거 준비 많이 하신 거 보겠다. 서두가 좀 이렇게 네, 여튼 계획적이지 않아서 앞뒤가 조금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튼 지금 현재는 109곳의 점포가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 지금 저희 내부에서 그 브랜드를 좀 체계화 잡기 위해서 본부장님도 이제 들어온 상태고 하기 때문에 좀 체계화돼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시 뷔페이지만 매장에 와 보시면은 자칫 스시만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시 외의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앉혀져 있고, 저희 본사에서 메뉴 개발팀이 집중하는 것은 스시 비중보다는 스시 외적인 비중을 좀 많이 갖고 집중을 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슈퍼바이저였지만 1년 정도 전부터 이제 품질 관리라는 어떻게 전문 분야인데요. 그 부분에 회사 내부에 대한 조직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좀 새로운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스시라는 품목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기울이게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오게 됐고, 쿠쿠라는 브랜드가 좀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조금 긴장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풀리니까 긴장됐다가 풀렸다가 하는 것 같아요. 저 초밥 스시웨이는 2008년도에 부천에서 처음 제 대표님께서 셰프 출신이시고요. 처음 시작을 했는데 소문 나가지고 조금씩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된 곳이에요. 2012년도부터 이제 2011년도까지는 직영점 3군데를 운영을 하다가 12년도부터 오셨던 손님들에 의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지금 매장은 현재는 36군데 정도 되는데 그 초밥이라는 종목 이제 특성상 그렇게 활성성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지만 한 곳 한 곳
좀 정성껏 오픈하고 있는 시점이고 좀 긴장이 되네요. 지금 현재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현재 학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 좀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장이 풀리면 좀 설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세 분 중에 회사를 좀 회사에 얘기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형태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 주실래요? 그냥 개인 활동으로 다 오신 거예요? 네? 아, 예. 그러면 회사를 거의 대표해서 오셨고, 예. 지금 사실은 스시노백 셰프의 대표님은 지금 이 시간 비슷한 곳에서 강연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본부장님께서는 여기 와서 또 이야기 이렇게 나누시고 계십니다. 뭐 은연중에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뭐 스시 얘기는 또 브랜드 얘기는 또 브랜드 얘기고 저희가 아무래도 프랜차이즈가 아무래도 이직도 좀 작고 또 다들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아마 회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얘기도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현재 스시노 백셰프에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는지까지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얘기 위주로. 최대한 재밌게는 해볼 텐데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일단 저는 17살에 처음으로 이제 요리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야간 자율학습을 하기 싫어서 요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이 돼서 그걸로 대학을 가고 이제 호텔에 처음에 취직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호텔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약도 많고 일도 너무 오래 하고 그래서 외국을 한번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외국을 한번 가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거기서 일자리를 구해서 3년 정도를 거기서 일을 하고 이제 그때도 이제 일식집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3년 동안 외국에서 있다 와가지고 좀 놀아야겠다 한 달 놀았는데 이제 못 놀겠는 거예요. 노는 것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제가 고향이 전라도 군산이거든요. 여기에서 뭐 초밥집을 좀 알아보는데 마땅히 갈만한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스시노 백셰프라는 데가 전주에 처음 생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님 통해서 이제 입사를 했고 입사를 해서 이제 제가 그 스시노 백셰프의 첫 번째 직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오픈 멤버일 수도 있고 오픈 멤버죠. 그렇게 지금까지 7년 꽉 채운 6년 정도를 이 회사에서 지금 몸담고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원래 조리를 전공을 해서 조리 호텔 제빵과를 나와서 요리를 좀 하고 싶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군대에 가서 우연찮게 뭐 취사병을 하게 됩니다. 취사병을 하게 되는데 한 번 답을 하는데 저는 10인분 이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군대를 갔더니 300인분을 하라고 재료를 가져다 주시는데 그 재료가 이제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아침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밥을 먹고 나면 또 점심을 또 준비하고 또 저녁을 준비하고 이게 하루에 밥만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300인분을 계속 하다 보니 음식 제가 칼질을 잘 못했던 부분도 칼질을 좀 하게 되고 그다음 식자재 구분이나 뭐 손질을 해야 되는 부분들 정형화되어 있는 교육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현실에 저희가 뭐 사회를 빗대어 보면은 개인 음식점이 있을 수 있고 뭐 시스템이 있는 프랜차이즈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다음 비슷한 식자재를 가지고 좀 고급하게 기술 집약할 수 있는 호텔 조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조금 전물처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요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요리를 하거나 밥을 먹으러 가면 흔히 뭐 좀 잘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시고 바로 하시는 정도 수준 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좀 많이 느꼈어요. 아, 내 입맛이 상당히 저렴하구나. 근데 이거를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뭐 담배를 끊어가며 뭐 식감을 좀 높이고 뭐 민감하게 한다. 전 담배도 피지도 않고 술도 거의 먹지도 않는데 입이 상당히 저렴하구나. 아, 그러면 나는 요리는 못하더라도 외식 시장에 좀 남아있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연찮게 한솥도시락이라는 회사 이름, 네, 한솥도시락이라는 곳에 슈퍼바이저로 이제 2008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고, 그때 지금의 한솥도시락의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필드에서 먼저 저는 좀 접했던 것 같아요. 필드에서 접하다 보니까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나니 저희 이제 구조가 좀 회사가 어느 정도 체계화를 위해서 다듬어지잖아요. 그래서 외부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구주의 그룹들의 뭐 책임자분들이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만에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한솥도시락이 상당히 인력 오퍼들이 많습니다. 네, 6개월 정도 버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거는 뭐 네. 하여튼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가보면 질문 오는 게 어떻게 근무했냐 보다는 회사에 대해서 근무를 오래 못 하신다는 얘기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시고, 5년 근무했다는 게 상당히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 조그만 회사들을 좀 옮기게 됐고, 그런 옮기는 와중에 좀 그래도 좀 프랜차이즈라는 걸 좀 체계화된 걸 좀 배우고 싶다 해서 여기에 오게 된 뭐 연도 되지만 대학원을 좀 가게 돼서 대학원을 가면서 여러 가지 좀 뭐 현업에 대한 거를 좀 체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얻게 됐고, 그 계기 때 저희가 뭐 웨딩홀에 저희가 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웨딩홀에 일을 하게 됐는데, 한솥이나 이런 데 생계형으로 해서 10평 뭐 이렇게 돼서 식자재들을 다루거나 메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뷔페 같은 곳을 갔더니 상당히 다양한 메뉴를 아주 정예 인원으로 제공을 하고, 그다음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아주 체계화되어 있는 상태로 짧은 시간에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뷔페 시장에 대한 호기심이 상당히 많아졌고, 그래서 제가 초밥을 알아서 쿠쿠에 온 건 아니고요. 뷔페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보게 됐고, 이제 초밥 시장이 상당히 고급화해서 대중화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저희 브랜드를 보고 알게 됐고, 시작을 이제 쿠쿠에서 운영팀으로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대표님이 나가라고 제가 직무 변동을 해주신지는 모르겠는데 운영팀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작할 때 쿠쿠에 슈퍼바이저가 딱 3명 있었거든요. 매장은 70곳인데 슈퍼바이저는 딱 3명. 규모는 150평 이상의 매장들. 그리고 하루에 갈 수 있는, 저희가 지사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전체 다 커버를 하고 제주도까지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를 제가 좀 안 좋은 기억은 하루에 첫 비행기로 막 비행기로 타고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첫 비행기로 가서 매장을 두고, 뭐 제주도 지역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왔다 갔다 왕복을 한다는 건 제주도 사람들은 거의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상상을 거의 안 하시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저뿐만 아니라 저희 바이저들은 그렇게 움직여서 있다 보니 갑자기 작년 7월께 품질 관리를 한번 해볼래?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보직이 다양하진 않아요. 근데 품질 관리를 지금 하게 됐고, 품질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구매 일을 조금 더 참여하게 되고, 참여하다 보니까 운영팀에서 바라보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고민거리 외에 식자재나 그다음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에 대한 수급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고, 그 많아진 계기에 이런 토론을 한다고 해서 감히 제가 초보이지만 감히 여기 나와서 좀 내용을 좀 공유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튼 제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제 마지막 목표는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 있는 얘기를 기록합니다. 네, 또 너무 잘하시니까 또 긴장이 되네요. 경쟁처럼 되나?
그냥 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또 소설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컨텐츠를 유통하는 곳에서 처음 이제 사회생활을 했는데요. 그쪽에서 저작권을 관리하는 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규모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맨날 뭐 똑같은 일만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재미를 잃어가던 찰나에 이제 부모님도 이제 항상 그 시골, 제 고향이 경상도인데 시골에서 장사를 하셨고 저도 사람 상대하는 것도 좋아하고 장사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 뭐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계기로 회사는 다니면서 동네에 있는 초밥집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주말에 토요일 날 이제 일을 하면서 스시웨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 초밥집이라는 것도 거의 처음 접해봤어요. 초밥집이란 게 저희 시골에서는 그런 데가 좀 잘 없으니까 스시라는 종목을 처음 알게 됐던 것이 스시웨이였고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쭉 뭐 원래 본업이랑 병행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그 이제 대표님 저희 스시웨이 대표님께서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 우연한 기회에 어떤 자리가 있었는데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2014년도에 스시웨이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제일 좋았던 거는 일단 여러 가지 분야들 회사가 돌아가는 건 다 똑같으니까 인사도 하고 세무도 하고 법적인 것도 하고 또 마케팅도 하다 보니까 일단 좀 이렇게 재밌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제일 저한테는 다가왔었고 무엇보다도 저희 스시웨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부터 해서 그리고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사업가적인 마인드는 아니셨어요. 여러 매장을 많이 늘린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문가는 아니신데 이제 하나하나 진짜 좀 정성껏 이제 오픈을 하고 또 음식에 대해서도 다들 이제 셰프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마케팅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음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점주님한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제 성향상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진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성향상 잘 맞았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백인웅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경상도요? 아, 충청도였으면 저기 누구랑 비슷하죠. 그 풍채나 그 다음에 취사병인 거 출신인 거랑 예. 뭐 누구나 생각되는 사람 없어요. 조남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죠. 백인웅님입니다. 백인웅. 예, 백종원 대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백종원 나만 알아요? 왜 그러지? 예. 아 근데 저는 옛날부터 사실은 포럼 오기 전부터 알고 있던 분이긴 한데 뭐 친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서 느낀 거는 되게 많이 이제 오퍼레이션이랑 이런 기획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준비되신 분인데 계속 매장에 직장생활을 하시더라고요, 백이동님. 그래서 브랜드를 언제 한번 빨리 만드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왜 브랜드를 만들 생각을 사실 여기 경력에서도 또 뭐 왜 본도시락 경력을 빼요? 도시락 마스터시면서 예, 아무튼 예. 근데 브랜드를 좀 빨리 낼 수 있는 유혹에도 생기고 또 그런 기회가 자주 오는 편이잖아요. 외식업에 있다 보면. 예. 근데 왜 혹시 브랜드를 만드는 계획들을 실천하지 않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튼 뭐 사회자분께서 좀 좋게 봐주셔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튼 뭐 우연찮게 제가 뭐 한솔에서 근무하다가 보니까 뭐 조스라는 회사에 가보기도 하고 뭐 본죽에서 도시락을 런칭하는 부분에 뭐 제가 기획을 참여한 건 아니고요. 슈퍼바이저로서 이제 같이 초창기 이제 오픈 멤버로 일을 하다가 나오게 됐습니다. 저도 뭐 갈증은 있죠. 여러 가지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냥 직장 생활에서 선배님, 후배님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필드에서 일하는 이해관계보다는 사회에서 만났던 분들이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자극제가 많이 되어주시고 저는 그게 상당히 지금까지
어떻게 일을 하는데, 그리고 외식을 놓지 않고 좀 더 진정성 있게끔 다가가고 싶다라고 느끼는 시너지가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쿠쿠에서도 이 브랜드가 원래는 진행이 됐을 때 대표님께서 운영을 해봐라 해서 기회는 좀 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지 못해서 저희 이 브랜드가 문을 닫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역량인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 그 보직 변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것도 제가 브랜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좀 더 연결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있는 목표는 제가 거창하게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겠다라기보다는 한식으로 기반되어 있는 도시락의 개념, 판매 형태의 브랜드를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 조금 지금 현재는 좀 막연하지만 좀 구체화할 수 있는, 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그 개별 이야기 좀 충분히 들어본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마케터나 전통적인 기획자는 아니셔서 스시, 그리고 저희가 질문지를 뭐 이렇게 사전에 되게 많이 이렇게 공유한 게 아니고, 또 제가 성격,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이렇게 돌발 질문 많이 해요. 이것도 돌발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셋 중에서 한 분 정도는 스시 시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얘기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숫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냥 고려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스시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 될 것 같고, 뭐 메이저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정도 될 거고, 뭐 스시 시장은 뭐 성장하고 있다, 뭐 아니면 뭐 좀 침체기다, 어떤 타입의 스시 브랜드들이 지금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의 개괄적인 얘기를 한 분 정도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누가 해주시겠어요? 예. 아니 너무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틀려도 되니까요. 뭐 스시 뭐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3억 시장님도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니까요. 저희 다 몰라요 어차피.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여튼 누가요? 네. 여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다른 작품을 그쵸. 네, 그게 이제 저는 미리 아시는 내용만 말씀해. 저는 이렇게 스시 전체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요즘 브랜드 보시면은 대기업에서 손대고 있으니까 저희가 스시 브랜드를 좀 구분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뭐 바이킹이라든지, 그다음 뭐 저희가 무스쿠스라든지 뭐 이런 해산물 뷔페 시장이 벌써 뭐 10년 정도 전에 어느 정도 상황을 이루었다가 지금 현재는 좀 힘을 발하지 못해서 어느 정도 초소하고 있는 부분에 있고, 바이킹 워프 같은 경우는 그 잠실에서는 상당히 예약제로 운영을 잘 되고 있지만 영등포에서 기획적으로 했다가 반응이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브랜드가 이제 스시 뷔페잖아요. 그래서 스시 뷔페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요. 그게 이제 이랜드에서 하고 있는 저희가 수사, 제가 이랜드에서 하고 있는 수사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규모로 보면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까지 16곳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뭐 증가를 시키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 브랜드 중에서 뭐 스시오라는 브랜드도 있고, 이렇게 이름이 좀 나열되어 있는 브랜드가 제가 알고 가맹점 수로 치면은 한 50곳 이하로 운영을 하는 곳이 거의 대반이고, 저희 같은 경우가 2017년도 저희 본사 직영점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 매출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2017년도 가맹점 매출을 하면 한 3천억 정도를 매출을 달성을 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점당 매출로 보면은 상당히 좀 규모가 있고, 저희가 상대적으로 식자재가 좀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시장의 대중성을 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뭐 저희 하이엔드 되는 오마카세를 하는 브랜드들은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브랜드화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계셔서 스시에 대한 인지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얘기 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지금 브랜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회사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속속히 지금 뷔페 브랜드라든지 그다음 개별적으로 도시락 브랜드라든지 스시를 매체로 해서 매장이나 브랜드가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도 준비되지 않은 질문인데요. 그 체감적으로 이 스시 브랜드들은 경쟁 업종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걸로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매장이 잘 운영되는데 옆에 어떤 매장들 혹은 어떤 업종이 생겼을 때 직접적인 경쟁 업체는 아니더라도 어떤 특이성 때문에 매출에 영향을 입히는지 그런 관점에서 경쟁 업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를 계속 쳐다보는 분한테 마이크 드릴게요. 이분 너무 안 봐요. 일단 그 가맹을 진행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곳이 그곳의 지역에 이미 자리 잡은 초밥집이 있는 곳은 좀 들어가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쟁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옆에 있는 브랜드에 대한 쿠거든요. 초밥집 저희는 초밥 전문점이다 보니까 조금 성격은 달라요. 다양한 음식을 이제 드실 수 있는 브랜드고 저희는 초밥 위주의 어떤 브랜드다 보니까 그 경쟁은 저희 초밥 전문점으로 잡고 있는데 그 제일 큰 경쟁사는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작지만 작은 강한 가게들이 가장 큰 경쟁 상대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또 뭐 경쟁사 관점에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스시노백 셰프는 어떤 것을 경쟁사로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스시노백 셰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때 지금 가맹 사업을 좀 보류하고 있는 상태죠. 예. 엄청 되게 특별한 마케팅 그리고 되게 또 갑자기 또 폭발적으로 성장한 브랜드여서 관심이 많은데 위협을 줬던 브랜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옆에서 많이 말씀들 해주셨는데 경쟁 뭐 쿠쿠도 성격이 다르고 저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끼리의 경쟁보다는 저는 좀 요리를 하는 사람이어서 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역 내에 있는 직접 오너셰프가 운영을 하는 그런 초밥집이 가장 큰 경쟁 상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보다는 훨씬 메뉴나 이런 구성 자체가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원래 로컬 안에 있는 이제 개인이 하는 오너셰프가 운영을 직접 하고 음식을 만드는 그런 업장이 가장 큰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되게 다른 얘기할 것처럼 하시더니 똑같은 얘기 하셨네요. 예, 되게 반전인데요. 예, 혹시 또 특별한 다른 얘기 있으실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시장 규모는 혹시 추정하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일단은 뭐 저는 뭐 피자 쪽밖에 모르는데 피자는 시장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1조 한 3천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라고. 예전에는 더 컸었는데 2조 가까이 가는 시장이었는데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 같고요. 뭐 치킨 시장은 뭐 두세 배 더 되는 것 더 훨씬 크죠. 치킨 시장은. 예. 예. 그 시장 규모를 좀 저희가 나중에 파악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뭐 직업이라는 게 직장이라는 게 특히나 프랜차이즈는 여러 업종의 브랜드들이 있고 또 평생 직장처럼 다니기가 좀 어려운 어떤 구조적인 한계들이 있잖아요. 저희 다 동의하는. 근데 그래서 뭐 우리가 업종을 이렇게 선택해서 브랜드를 만나거나 그러기가 좀 많이 어렵죠. 여기 계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스시 브랜드에 입사하셨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스시 시장에 이제 몸담고 있는 이유랑
그게 같은 이유일 것 같은데 매력적인 스시 시장을 봤더니 단점 이야기는 우리 이따 할 거니까요. 스시 시장에 스시 일을 하는 그 장점들, 뭐 매력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된 거는 그냥 놀기가 싫어서 입사를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뭐 회사의 대표님이 이걸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사기꾼인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식재료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이 일식 뭐 생선을 가지고 어떻게 프랜차이즈화를 시킬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뭐 스시로가 있었고 스시웨이 이렇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여러 매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스시 업체들이.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되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항상 사기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강남에 오픈을 하고 직영점을 갑자기 막 늘어나더라고요. 이제 백화점 안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2014년에 가맹 사업을 시작을 하고 매장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거기에서 저한테 항상 요리만 하던 사람한테 뭔가 새로운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서 조금 더 관심이 생겼고 뭐 점주들을 만나러 바이저는 아니지만 바이저 역할을 좀 하러 다니고 그렇게 되면서 2014년에 1년 만에 가맹점이 한 40개 정도, 46개 정도가 늘어나면 느꼈고 이거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회사에 거의 7년 가까이 다니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을 두 가지 던졌는데 한 가지만 해주셨어요. 그 스시 그 브랜드에 있게 된 몸담고 있는 이유 말씀하셨는데 지나갔으니까 두 번째 분이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시 시장의 매력, 스시 자체의 그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업으로서 그런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보통 비즈니스 음식 내지는 좀 접대할 수 있는 뭐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좀 고급 음식 평상시에는 좀 접근하기보다는 좀 특별할 때 또 중요할 때 먹는 음식이다.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저희가 이마트 마트에 가면은 간단하게 한 피스에 뭐 1,000원 좀 1,000원 정도에 저희가 밥을 먹을 때 1,000원이라는 값어치를 생각을 하면 초밥에 대해서는 조금 기술이 집약되지만 조금 지불할 여유가 좀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마트에 좀 저렴한 초밥이 생기게 됐고 그게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갔는데 저희 이제 그 뷔페 브랜드에 와 보니까 저희 오시는 고객들이 초밥을 상당히 즐길 수 있는 고객 내지는 좀 잘 아는 고객들보다는 초밥은 어느 정도 좀 지향하고 있다. 그 초밥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냥 상상 경험보다는 상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저렴하지만 그걸 접하기 기회는 좀 많이 없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메뉴군을 봐도 메뉴군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화로나 이런 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뷔페 매장을 내고 그다음 시장성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는 고급화해서 좀 보편화되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편적인 음식 시장 지금 보면 보통의 아까 피자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줄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추정할 수는 없지만 그 오너 셰프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는 산술적으로 추정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거에는 성장하고 있지 않나. 그 색깔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한 예를 들자면 빵집도 보면은 예전에는 동네 빵집이 상당히 맛있고 좋은 빵집이었는데 제가 빵에 관심이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파리바게트나 좀 시스템되어 있는 브랜드가 옴으로써 어느 정도의 제품에 대한 평준화도 만든 것 같고 고객들도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눈을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스시 시장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 주도가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좀 주도해서 SPC 같은 제2 SPC 같은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시장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스시의 종목보다는 뭐 회사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계속 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좀 스시라는 게 사람이랑 교감을 좀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자기 체온으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체온을 만드는 음식을 내줄 때 조금 더 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교감적인 부분에 배려고 다가오고 아직까지는 한국 대중화가 되고 있는 이제 그 시점인 것 같은데 이제 그 기회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 대중화가 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만큼 기회는 있는 사업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스시를 많이 먹지 않아가지고 모르고 질문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회전 초밥 브랜드가 여기 있나요? 스시웨이가 회전 초밥으로 이렇게 나오나요? 예, 여기 회전 초밥은 없으신 거죠? 예, 혹시 회전 초밥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회전 초밥을 형태로 하는 이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지금 이상한 질문인가요? 이게 이상한 질문인가요? 예. 회전 초밥의 매력 혹은 뭐 회전 초밥의 강점 혹은 회전 초밥의 모델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예, 회전 초밥. 컵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강점? 그냥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다양한 음식을 이렇게 원하는 것만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전문가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바로바로 먹을 수 있다는 점. 예, 뷔페랑 똑같네요. 스시 뷔페랑. 저기 스시로 출신이 여기 계시는데 지금 박수 치신 분이 스시로 또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혹시 스시로가 지금 잠깐 나오실래요? 또 이런 재미가 있어요. 스시로가 요새 처음에 되게 큰 자본으로 또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브랜드였잖아요. 그런데 그 초기에 이제 회사에 합류하셨던 분인데 스시로의 시스템과 그리고 스시로가 혹시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이유인지에 대해서 혹시 좀 의견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일전에 사회 초년생 갓 벗어났을 때쯤에 입사한 회사가 이제 스시로 코리아라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시로 코리아는 이제 일본에서 그 당시에 매출로서 한 1조 정도 했던 회사가 스시로인데 지금은 몇 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심차게 이제 한국 진출을 했고 한국 진출이 이제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가 계셨고 그 투자자가 이제 오프 더 레코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아웃백 출신 상무님인가 사장님인가 아무튼 하셔가지고 했었는데 되게 저가형 스시였어요. 회전초밥 형태였고요. 한 접시당 그 당시에 균일가로 1,700원. 한 접시에 1,700원. 그 당시면 제가 한 5년 전, 4년 전 이 정도였거든요. 그 당시에 되게 나름대로 획기적이었고 질도 괜찮았고 근데 저는 그래서 되게 비전을 보고 들어갔죠. 이거 이 정도면 무조건 잘 될 거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만족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원자재 나중에 이제 저도 그 당시는 좀 거의 이제 매니저까지도 아니었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숫자를 잘 못 봤고요. 근데 55% 식자재 비율만 55%가 넘어갔다고 들었어요. 왜 그런가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계약 자체가 일본에서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는 방식이고 그거를 스시로 코리아에서 좀 강요를 했어요. 아니 스시로 코리아가 아니라 스시로 본사에서. 왜냐하면은 스시로가 코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동남아권에도 있었거든요. 거기는 잘 되는데 왜 니네만 찡찡대냐. 매출이
점단 매출이 한 3억까지 찍으면은 수익이 날 거다 무조건. 그러니까 3억이 안 되면은 월 매출이 3억이 안 되면은 수익이 안 나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억 5천만 찍어도 사실 되게 대박집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안 되면서 점포를 내도 적자 구조를 이제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차츰 이제 없어지고 그래도 근데 3억을 찍으면은 흑자 구조가 된다는 거는 확실한 게 그 인천 연수점의 스퀘어원인가 그쪽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거기가 항상 매달 3억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수익은 한 10% 정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될까요? 네네. 예, 그 원재료 비율이 원가가 높아서 지금 스시로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브랜드는 원가율이 뭐 다 안정적인가요? 어때요? 원가율이 보통 어떻게 봐야 돼요? 스시 브랜드의 원가율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가요? 스시는 일단 보편적인 스시는 기술집약적이라서 아마도 원가가 저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중이 좀 적을 거예요. 근데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구하는 타이틀이 가성비입니다. 가성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어에 대한 거는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본사에서 권장하는 식자재 포션은 50%인데 50%.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저희는 본사 직영점들은 더 많이 나가요. 직영점들은 저희가 권장하는 메뉴 가이드 외에 좀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자면 저희가 저희 브랜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튀김이 있는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큰 회사들처럼 즉석에서 튀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튀겨서 일정 부스에다 노출을 합니다. 근데 그 노출하는 거 중에서 튀김, 그러니까 뭐 저희 특정 제품인데 특정 제품은 한 알에 200원이 고가요. 원가만. 그런 경우가 아마 이게 살짝 계산해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초밥에 대한 비용으로 따지면 저희가 이제 입장을 하게 되면은 보통 성인 기준으로 저희가 디너 런치를 구분하는데 런치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잡아 15,900원이라고 보면 뭐 이마트에서 파시는 초밥 한 피스에 1,000원씩 팔잖아요. 1,000원씩 팔면은 한 명이서 15개만 딱 드시면 흔히 말하는 이제 고객들에 대한 재화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하고 그거에 대한 건 충족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50%를 계속 추구하려고 하고 있고 그 추구하는 이유는 가성비를 좀 고객들이 느끼고 가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고객님들이 이제 초밥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시면 아 이게 말은 못하겠지만 조금 그리고 경쟁력 있다 내지는 좀 좋은 걸 먹고 있구나 라는 정도는 좀 느끼실 수 있는 시야를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삼척포구 가고 있지만 여튼 전라지역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가 잘 안 되잖아요. 희한하게 전라지역을 하면 힘있던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자리를 못 잡고 그 지역에만 있는 브랜드들은 희한하게 또 전국 단위로 왔을 때 성공하는 케이스가 잘 없지 않습니까? 뭐 관광솔레나 이런 것들도 이제 프랜차이즈 형태로 온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와서 직영 형태로 이제 앉혀져 있으니까 외부에 보기에는 프랜차이즈로 앉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전략적으로 작년 2, 4분기부터 목포, 순천, 광주에는 지금 5월 4일 날 되면은 점포가 3개가 됩니다. 근데 그 점포들이 흔히 말해서 평타 이상 하거든요. 저희가 평타라고 하면 저희가 매장이 지금 현재 좀 크니까 평균 저희가 한 2억 정도 보거든요. 매장 오픈하면.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 브랜드 구조를 보면 보통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상위 30%가 매출 이끌어 가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상위 30%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이 평균이 하위 한 10%, 15% 정도 제외하고는 이걸 다 상회합니다. 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원가, 투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좀 많이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내부적으로 많고 그걸 지켜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50%의 원가를 좀 지키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가요? 원가에 대해서? 예. 저희는 일단 이제 스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스시 위주다 보니까 저희는 40% 정도 이제 이 정도가 항상 그 가맹점 점주님한테 말씀드리는 표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산물은 워낙에 변동폭이 있고 뭐 생선마다 다 나오는 계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더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차등이 약간 있는 거 말고는 거의 그 정도 선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요즘 공정위에서 권장하는 그 로열티 위주에서 하다 보니까 물류 저희 스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류를 직접 하진 않거든요. 그 직거래 시켜드리고 이제 그 직거래 시켜드리고 이제 다만 그런 생선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규격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권장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35%인데 이제 물론 이제 운영에 따라서 한 2~3% 정도는 조금 더 많았다가 떨어지기도 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스시노브 셰프랑 크게 다르진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쿠쿠 같은 경우는 매장 평수가 꽤 크죠? 70평 정도 되나요? 100평? 저희 지금 이제 대장은 예. 2년 전부터 200평. 200평이요? 크다 상공동 같은 경우 450평. 네, 크네요. 예. 그 원가 50%에서 이윤을 남기려면 이제 규모를 키워서 이렇게 매출 규모를 키워서 이렇게 남기는 부분 같고요. 그거 외에 이제 스시 브랜드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스시 뭐 제공 유형도 뭐 다르고 스시 브랜드들도 메뉴들도 다 다양한데 궁극적으로 스시 브랜드가 경쟁력을 얻으려면 어떤 부분을 잘 해야지 스시 브랜드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냐. 예를 들어 스시를 다루는 서비스의 능력이 경쟁력인지, 아니면 원물 자체를 수입을 뭐 잘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가격 변동을 잘 완충시키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각자 생각하시는 겹치지 않는다고 하면 각자 한 번씩 다 얘기하셔도 되고요. 하나씩만 스시 브랜드로서의 경쟁력은 이런 데서 만들어진다. 예, 자기 지금 본인들의 회사가 그렇게 해도 되고요. 하고 있는 상황이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못하고 있지만 이게 경쟁력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을 한 가지씩만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객들은 아무래도 뭐 원물을 어떻게 수입해 오고 이게 가격이 얼마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고객들은 어느 스시집에 가도 비슷한 게 아닌 뭔가 이 집에 가면 특색 있는 거를 좀 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웬만한 스시집에 가면 뭐 화로는 뭐 광어, 연어 막 이런 종류를 사용을 하고, 냉동품은 뭐 새우 막 이런 정형화된 제품이 아닌 좀 이 집에 가면 뭐를 먹을 수 있어라는 거를 브랜드별로 좀 갖춰야 되는 게 가장 스시 이제 산업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브랜드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뷔페다 보니까 고객들이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러니까 흔히 말해 로봇 스시, 저희가 그냥 표현하는 로봇 스시라고 하는데, 기계를 초밥을 만드는 기계를 저희가 테스트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그거 역시도 구분을 좀 잘 못하고 있고, 저희 브랜드로서는 좀 뷔페지만 그래도 아주 능숙한 조리사가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제품을, 그러니까 스시라는 제품을 좀 장인처럼은 아니지만 직접 만들어서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좀 저희 뷔페에서 가지고 있는 또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지키고자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구매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알게 되면서 좀 느낀 거는, 저희가 상당히 다원화되어 있지 않구나. 제품 하나하나를 봐도 가공하고 들여오는
어떻게 보면 연어를 하나 하더라도 연어를 요리해서 저희가 제품화 하는 데까지가 상당히 다원화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한계를 갖고 있구나. 그거를 좀 기술적이든 그다음 구매력을 갖던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가 좀 겹칠 수도 있지만 좀 다원화되어 있는 것을 좀 즐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는 게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스시라는 종목 자체가 아직까지는 한 끼 식사로는 조금 비싼 편이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또 그만큼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특별함을 좀 가지기 쉬운 그런 종목이라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가장 경쟁력이고 또 그만큼 조금 고생스럽다는 느낌. 그러니까 뭐 초밥을 하시는 분들 장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초밥집 하면은 저거 함부로 좀 창업하기 쉽지도 않고 함부로 이렇게 너무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좀 그 희소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전문성 그다음에 고생스러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손님들한테는 그 매력으로 좀 어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스시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 했고요. 스시 지금 현재 브랜드 혹은 스시 시장에 특별한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슈들이 뭐 되게 많을 수 있는데 그 이슈들을 좀